내가 왜 떠났을까? 내가 한 말 때문이 아니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니? 엄마, 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며느리가 남편한테 하는 짓 보니까. 그만! 그 말! 다시는 내 앞에서 하지 마라. 엄마, 그 사람은 약했어요.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 애는 약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강했어. 내가 부숴버린 건 그 강함이었지.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난 그냥 진심을 말한 건데. 진심이었단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숨을 끊어놨어. 그게 내 진심이라면 이제는 내가 그 무게를 견뎌야 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면 속이 뻥 뚫릴 겁니다. 가족 안에서 벌어진 모욕과 오해, 그리고 그걸 바로잡은 한 사람의 결단. 남편 집안의 비뚤어진 말 한마디가 며느리의 삶을 무너뜨렸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정의를 세우는 순간까지 놓치면 후회할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이런 현실 사이다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깊은 감정선과 현실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경기도 용인시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작은 소음 하나에도 고요가 흔들리는 오후, 누군가는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울음을 모른 척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흐느낌은 오래된 가정의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평범한 집 안에서 한 여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줄은. 시간을 돌리면 불편한 침묵과 시선이 시작이었다. 식탁 위엔 따뜻한 국물보다 차가운 말이 먼저 올랐고 누군가는 한마디씩 며느리를 향해 쏘아댔다. 남편 잡아먹는 사람, 기운을 빨아먹는 사람이라는 말이 농담처럼 오갔다. 하지만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 그 말이 매일의 식사와 함께 조금씩 독처럼 번져갔다. 시어머니는 그때까진 몰랐다. 그 말들이 며느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식였는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티게 만들었는지, 단지 집안의 평화를 지키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사라졌다. 문 앞엔 편지 한 장만이 남아 있었다. 도저히 더는 견딜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악의가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결심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기로. 용인시 외곽의 단정한 2층 집. 낮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지고 밤이면 주차장 가로등 아래에 잔잔한 평화가 깃들던 곳이었다. 그 집의 안주인은 박정숙 씨, 64.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들을 키웠다. 아들 민수 씨, 38, 성실한 회사원으로 결혼한 지 4년째였다. 며느리 유진 씨, 32, 따뜻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웃음이 잦았고 식탁 위 대화에 고운 말이 먼저 오르내리는 사람이었다. 정숙 씨는 그런 유진 씨를 딸처럼 여겼다. 하지만 집안의 균형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았다. 문제의 중심엔 한 사람이 있었다. 정숙 씨의 큰딸 미정 씨, 42. 자주 집을 드나들며 늘 가족의 일을 핑계로 남의 일에 간섭하곤 했다. 미정 씨는 유진 씨를 곱게 보지 않았다. 밖에서 일도 안 하면서 뭐가 그리 기특하냐. 우리 집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든다는 말이 자주 입에 올랐다. 그 말들은 처음엔 장난처럼 흘러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의 끝엔 가시가 붙었다. 정숙 씨는 그걸 알면서도 외면했다. 자식끼리 티격태격하는 일이라며 넘겼다.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너무 순진했다. 미정 씨는 점점 노골적으로 유진 씨를 몰아붙였고 집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다. 명절이 다가오면 유진 씨의 손은 쉴 틈이 없었다. 전 부치고 밥 차리고 설거지하며 하루가 갔다. 그럴 때마다 미정 씨의 시선이 곁에서 날카롭게 움직였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혀를 차며 말했다. 이래서 며느리가 문제야. 남편만 고생하지. 그 말에 정숙 씨는 순간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유진 씨를 더 고립시켰다. 밤이면 거실에 불이 꺼진 뒤에도 유진 씨의 방에선 가벼운 울음이 흘렀다. 작은 흐느낌이 벽을 타고 번지면 정숙 씨의 가슴 어딘가가 저릿하게 쑤셨다. 하지만 그 울음의 이유를 물을 용기가 없었다. 그저 며느리가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예민해서 그렇겠거니 하며 스스로를 속였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 씨의 표정이 눈에 띄게 변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웃던 입술이 굳어갔고 말수도 줄었다. 정숙 씨가 물어보면 괜찮아요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그 한마디 속엔 수많은 감정이 갇혀 있었다. 외로움, 서러움, 그리고 포기. 집안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는 괜히 물컵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그 소리에 눈을 흘겼다. 그렇게 자꾸 반복되는 긴장감이 쌓여 어느 날 폭발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숙 씨는 알았다. 이대로 가면 누군가가 무너진다는 걸. 하지만 그때까진 아직 누가 피해자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단지 이 평온해 보이던 집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만 짙어지고 있었다. 그날은 주말이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비쳐들며 평화로운 기운을 만들었지만 공기는 이미 묘하게 팽팽했다. 미정 씨가 부엌에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더니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게 다야? 작은 불평이었지만 그 말은 곧 칼날이 되어 공기를 가르기 시작했다. 유진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 눈빛엔 피로가 섞여 있었지만 끝까지 예의를 지켰다. 오늘 장 보러 가려고요. 아직 다 못 채웠어요. 그 말이 끝나자 미정 씨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장, 집에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또 나가? 남편 힘들게 벌어온 돈이 그렇게 쉬워 보여? 순간 정숙 씨는 식탁에 놓인 찻잔을 내려놓으며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평범한 대화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속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그날 이후부터였다. 작은 일마다 말이 꼬였다. 유진 씨가 설거지를 하면 미정 씨는 굳이 그 옆에 서서 다시 닦았다. 청소를 해도 이건 제대로 안 됐다며 지적했고 명절 준비 때마다 손이 느리다. 남편이 저러니까 집안일도 이 모양이지 같은 말이 이어졌다. 정숙 씨는 몇 번이나 분위기를 돌리려 했지만 그때마다 미정 씨의 말이 더 세게 돌아왔다. 엄마,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저렇게 눈치 없이 살면 남편 기운 다 빠지는 거라니까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미신처럼 들렸지만 그 집 안에선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민수 씨조차 그 자리에선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가장 날카로웠다. 유진 씨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눈동자엔 빛이 사라져갔다.
매일 아침 밥을 차릴 때면 손끝이 떨렸고 누군가 문을 열 때마다 몸이 움찔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집이 이제는 숨소리마저 무거워졌다. 정숙 씨는 이상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다. 어느 저녁 식탁 위에 놓인 반찬 하나 때문에 또다시 불씨가 튀었다. 이것도 찌개야? 맨날 똑같은 것만 해. 음식 솜씨가 이 정도면 남편 입맛이 남아나겠어? 그 말이 떨어지자 숟가락을 든 민수 씨의 손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유진 씨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밥을 떠먹었다. 그 한 장면이 정숙 씨의 눈에 오래 남았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정숙 씨는 우연히 들었다. 유진 씨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흐느끼는 소리를. 작게, 아주 작게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라는 말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정숙 씨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때까지 눈 감고 있던 현실이 드디어 선명하게 다가왔다. 며칠 뒤 봄비가 내렸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아래 집 안의 긴장도 함께 내려앉았다. 정숙 씨는 안방 창가에 서서 며느리의 방 불빛을 바라봤다. 희미하게 켜져 있는 불빛이 유난히 약해 보였다. 그 불빛은 마치 꺼지기 직전의 촛불 같았다. 그날 오후 미정 씨는 또 찾아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딱딱했다. 엄마, 이거 사왔어요. 며느리 음식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라고요.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 밑바닥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유진 씨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과일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같이 드릴게요. 그 말에 미정 씨는 코웃음을 쳤다.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엄마랑 저만 먹을 거니까. 순간 정숙 씨의 손끝이 떨렸다. 대화에 끼어들까 하다 멈췄다. 이미 몇 번 그런 자리에 끼어들었다가 분위기만 더 험악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유진 씨의 눈이 너무 지쳐 있었다. 그 눈동자엔 포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말의 강도는 세졌다. 민수는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수척해졌는지 몰라. 며느리가 남편 잡아먹는 건 요즘 세상에도 있나 봐. 남자 기운 다 빼서 자기만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긴 있네. 그런 말이 거실을 메울 때마다 정숙 씨의 가슴 속에서는 뭔가가 서서히 타들어갔다. 그날 저녁 정숙 씨는 일부러 며느리 방 앞에서 귀를 기울였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이 깜빡거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유진아, 괜찮니? 문 밖에서 작게 부르자 안쪽에서 미약한 대답이 돌아왔다. 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괜찮지 않았다. 다음 날 유진 씨는 밥상 위에 숟가락을 올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엔 밥도 국도 다 식어 있었다. 미정 씨는 그걸 보더니 혀를 찼다. 이래서 며느리가 문제야. 아침도 제대로 못 차려? 그 말에 정숙 씨는 손을 탁 쳤다. 미정아, 그만해라. 순간 집 안이 조용해졌다. 그녀가 직접 목소리를 높인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미정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 왜 내가 나쁜 사람이 돼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정숙 씨는 입을 다물었다. 대답을 해도
하지 않아도 상처만 남는 대화였다. 그날 밤 비가 그치고 창문을 때리던 바람이 잦아들 무렵 유진 씨는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 앞에 섰다. 무릎 위에서 손이 떨렸다. 신발을 신으려다 몇 번이나 멈췄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 눈물은 말 대신 마지막 인사였다. 그날 이후 유진 씨는 집을 떠났다. 정숙 씨는 다음 날 아침 텅 빈 방을 마주했다. 이불은 정리돼 있었고 탁자 위엔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졌어요. 하지만 저 더는 자신이 없어요. 편지를 읽는 순간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졌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모든 기억이 밀려왔다. 그동안 들었지만 넘겼던 말들, 보았지만 외면했던 눈빛들, 그게 전부 죄책감으로 바뀌어 정숙 씨를 짓눌렀다. 그리고 그때 머릿속 어딘가에서 서늘한 확신이 스쳤다. 이건 단순히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고의적인 괴롭힘이었다. 정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다는 것을. 변화.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정숙 씨는 잠에서 깼다. 습관처럼 며느리 방 쪽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불은 꺼져 있었다. 빈 방은 조용했고 그 고요가 이상할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다. 그제야 현실이 확실히 다가왔다. 정말 떠난 것이다. 아침이 되자 민수 씨가 퇴근하자마자 방 안을 둘러봤다. 침대 위엔 정갈한 이불, 그리고 남겨진 가방 한쪽 구석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의 웃음은 모두 진짜였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그 웃음이 이렇게 금세 부서질 줄은. 엄마, 유진이 혹시 연락 왔어요? 민수 씨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러질 듯 얇았다.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혹시 친구들이나 직장 쪽에 알아봤니? 다 연락했는데 없대요. 그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다. 말 한마디마다 무게가 너무 컸다. 며칠이 지나도 유진 씨의 소식은 없었다. 그 사이 미정 씨는 오히려 더 당당했다. 도망친 거죠.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멘탈이 약해서. 집안일 조금만 힘들면 무너지는 스타일. 그 말에 정숙 씨의 안쪽 어딘가가 번쩍 끓어올랐다. 그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천천히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순간도 꾹 참았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다. 밤마다 정숙 씨는 며느리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저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졌어요. 하지만 저 더는 자신이 없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수많은 울음이 묻어 있었다. 저 때문에라는 말, 그 한 줄이 정숙 씨의 가슴을 찔렀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누가 그 착한 아이를 그렇게 몰아세웠나?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떠난 뒤 집은 더 싸늘해졌다. 식탁 위엔 반찬이 그대로 남았고 거실에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죄책감처럼 귓가를 파고들었다. 밤이면 정숙 씨는 홀로 며느리의 방을 치웠다. 침대맡에 접혀있던 옷을 개며 손끝이 멈췄다. 옷자락에서 은은히 비누향이 났다. 그 향이 코끝에 스치자 눈가가 뜨거워졌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이 흘러나왔지만 공허한 허공만이 대답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숙 씨는 우연히 미정 씨의 전화를 엿듣게 됐다. 아니, 진짜로 나간 거야. 잘 됐지 뭐. 며느리가 한 명 사라졌다고
집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잖아. 낄낄대는 웃음소리에 정숙 씨의 숨이 막혔다. 그 웃음은 잔인했다. 그 순간 뭔가가 탁 하고 끊어졌다.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감정, 참아왔던 모성,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 얼굴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결심이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정숙 씨는 천천히 전화를 걸었다. 미정아, 이번 주 주말에 식사하자. 내가 좋아하는 전도 해줄게.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밑에는 냉기와도 같은 침착함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젠 내가 나설 때다. 내가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한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모두 끄고 며느리의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 속 유진 씨의 미소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정숙 씨는 두 손을 모았다. 이젠 괜찮아. 대신 해줄게. 내가 직접 내 억울함 풀어줄게. 그 다짐이 공기 속을 가르며 흩어졌다. 조용했지만 그건 분명히 복수의 시작이었다. 주말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햇살은 맑았지만 마음속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정숙 씨는 부엌에서 천천히 전을 부치며 미묘한 냄새의 흐름을 따라 마음을 가다듬었다. 손끝의 힘이 평소보다 세게 들어갔다. 기름이 튀는 소리마저 날카롭게 들렸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미정 씨가 들어섰다. 엄마, 냄새 좋다. 역시 엄마 음식이 제일이야. 그 말에 정숙 씨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래. 어서 와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 많이 만들었다. 식탁 위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였다. 깔끔하게 손질된 채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그리고 정갈한 전. 겉보기엔 평범한 가족의 식사였다. 하지만 그 속은 폭풍의 전야였다. 식사가 시작되자 정숙 씨는 일부러 말을 꺼냈다. 유진이가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구나. 그 말에 미정 씨의 손이 멈췄다. 그 얘긴 이제 그만하자, 엄마. 이미 끝난 일이잖아.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니? 정숙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 애가 왜 떠났을까? 내가 한 말 때문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미정 씨는 시선을 피하며 수저를 내려놓았다. 엄마, 나한테 왜 그래? 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며느리가 남편한테 하는 짓 보니까. 그만. 정숙 씨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끊겼다. 눈빛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 말 다시는 내 앞에서 하지 마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미정 씨는 여전히 기세를 꺾지 않았다. 엄마, 그 사람 너무 유약했어요. 다들 힘든데 혼자만 상처받은 척 하잖아요. 그렇게 약하면 세상 못 살아. 정숙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들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애가 떠난 거야. 그 말에 미정 씨의 얼굴이 굳었다. 정숙 씨는 천천히 식탁 위에 국그릇을 옆으로 밀며 말을 이었다. 나는 그 애가 떠난 다음 날 방 안에서 편지를 봤다. 너무 미안하다고, 자신이 부족해서 가족을 망쳤다고 적혀 있었지. 근데 말이다. 나는 이제 안다. 그 애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잔인했던 거야. 그때부터 공기가 바뀌었다. 식탁 위에 따뜻했던 음식 냄새가 점점 식고 묵직한 침묵이 방 안을 메웠다. 미정 씨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정숙 씨의 한마디가
그 움직임을 멈췄다. 앉아라. 아직 할 말이 많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었다. 정숙 씨는 조용히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녹음기였다. 이게 뭔지 아니? 미정 씨의 눈이 커졌다. 며칠 전 내가 친구랑 통화하던 거 우연히 들었어. 며느리 한 명 사라졌다고 집이 무너지냐고 하더구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용담, 정숙 씨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린 게 농담이었단 말이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는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너는 내가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내가 한 건 상처를 퍼뜨린 거야. 그 애는 끝까지 우리를 미워하지도 않았어. 편지신 오로지 미안하다는 말뿐이었거든. 말을 끝내자 정숙 씨는 녹음기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제 이건 내가 들어야 할 차례야. 재생 버튼이 눌러지자 미정 씨의 웃음 섞인 통화 내용이 방 안을 메웠다. 도망쳤대. 잘 됐지 뭐. 남편 잡아먹는 년이 사라졌으니까. 그 소리에 정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라도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느껴라. 그 말과 함께 집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밖에선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정숙 씨의 손끝엔 여전히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속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는 예전의 어머니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날 밤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다. 녹음기의 재생이 끝난 자리엔 숨소리만 남아 있었다. 벽시계의 초침이 느리게 움직이며 마치 모든 것을 기록하듯 소리를 냈다. 정숙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이내 뺨을 타고 흘렀다. 그 눈물엔 분노, 죄책감, 그리고 늦은 깨달음이 함께 섞여 있었다. 엄마 그렇게까지 말해야 해요? 미정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여전히 억울함이 배어 있었다. 정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 이제는 말해야겠어.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나는 너처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 적이 없다. 그 애는 내가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 항상 내가 늦게 올까봐 음식 덜 씻게 덮어놓던 애야. 추운 날에도 손에 물이 터지도록 일하면서도 웃던 애였다. 미정 씨는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억울하다는 감정이 남아 있었다. 엄마, 나도 힘들었어요. 그 사람, 나한테도 차갑게 굴었어요. 정숙 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너는 모르지. 그 애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한테 잘 보이려고, 가족이 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 목소리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정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손에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다. 이건 유진이가 나한테 썼던 거야. 매번 명절마다 고맙다고 나를 엄마처럼 생각한다고 썼더라. 그 편지를 식탁 위에 펼쳐놓자 종이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따뜻했다. 어머니, 오늘은 많이 웃으세요. 어머니 웃음이 우리 가족의 복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숙 씨의 숨이 막혔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이런 애를 내가 그렇게 부숴버린 거야. 목소리가 떨렸고 두 손이 덜덜 떨렸다. 그 순간 그 모든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갔다. 눈물이 쏟아졌고 가슴이 쪼개질 듯 아팠다. 미정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끝이 식탁 위를 움켜쥐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정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이는 나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 어머니만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애는 내가 뭐라고 욕을 해도 끝까지 우리 가족을 지켰다. 그런데 너는 뭘 지켰니? 내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사람 하나를 무너뜨렸잖아. 정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동안 숨죽였던 감정이 모두 터져나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감싸지 않을 거야. 그동안 내가 한 말, 내가 지른 상처, 다 내가 감당해라. 내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직접 느껴야 해. 거실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다. 커튼이 흔들리고 밖에서는 바람이 요란하게 울었다. 미정 씨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숙 씨는 녹음기를 집어들고 서랍에 넣었다. 이건 경찰에 가지 않을 거다. 그 애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진심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다르게 할 거야. 너한테 그 애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정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다. 남은 건 미정 씨의 떨리는 숨소리뿐이었다. 그 숨소리가 무겁게 방 안을 울렸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엔 유진 씨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가 눈물에 젖은 얼굴과 겹쳐졌다. 그제야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피어올랐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한다. 그 애를 대신해 이 잘못된 말을 바로잡아야 한다. 며칠 뒤 회색빛 아침.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이 거칠었다. 정숙 씨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다.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를 말끔히 빗었다. 거울 속의 얼굴엔 흔들림이 없었다. 눈가에 주름이 짙었지만 그 주름 속엔 결심이 새겨져 있었다. 오늘은 가만히 있지 않기로 했다. 더 이상 침묵으로 가족을 지킬 수 없었다. 그 침묵이 결국 한 사람을 무너뜨렸으니까. 정숙 씨는 큰딸 미정 씨가 다니는 미용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특유의 향수 냄새와 드라이어 소리가 섞여 흘러나왔다. 손님 몇 명이 머리를 감고 있었고 직원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가운데 미정 씨가 있었다. 머리를 묶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그 웃음이 정숙 씨의 심장을 찔렀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정숙 씨는 천천히 다가갔다. 미정아,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바뀌었다.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고 미정 씨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 여긴 웬일이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짧은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낯설 만큼 단단했다. 미정 씨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엄마, 지금 손님이. 괜찮다. 다 들으면 좋지. 가족 이야기니까. 순간 주변의 대화가 멈췄다. 드라이어 소리만이 허공을 울렸다. 정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알겠지? 미정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다. 엄마,
지금 여기서 그걸 그래, 여기서 말할 거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들려줄 거다. 재생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 미용실 안은 얼어붙었다. 녹음기 속에서 들려오는 미정 씨의 목소리. 도망쳤대. 남편 잡아먹는 년이 사라졌으니까 다행이지. 짧은 웃음소리까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순간 주변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눈빛엔 놀라움과 불쾌함이 섞여 있었다. 한 직원이 조심스레 속삭였다. 언니 진짜 그런 말 한 거예요? 미정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엄마, 이건 오해예요. 진짜 오해라니까요. 오해, 정숙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의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사라졌어. 그 애는 스스로를 탓하며 떠났고 너는 웃었잖아. 미정 씨의 입술이 떨렸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여기서 이러면 부끄럽지. 그래. 부끄럽다는 걸 이제라도 느껴야지. 정숙 씨의 눈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연민이 아니라 결단이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세상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 장면을 방해하지 않았다. 정숙 씨는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끄며 말했다. 유진이가 들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래도 용서했을 거야. 그 애는 그런 아이니까. 하지만 나는 용서 안 한다. 절대. 그 말을 끝으로 정숙 씨는 돌아섰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미용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람이 휘몰아쳤다. 거칠게 부는 바람이 정숙 씨의 머리칼을 흩날렸다. 그 바람 속에서 오래 눌러왔던 슬픔이 서서히 흩어지고 있었다. 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먹구름이 걷히고 희미하게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정숙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됐다. 조금은 숨 쉴 수 있겠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 한켠이 편안해졌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속삭였다. 이제 내 몫은 내가 갚았어. 평안하길 바란다. 여파, 며칠이 지났다. 그날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미정 씨는 매일같이 고개를 숙인 채 다녔다. 처음엔 억울하다고 소리를 높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줄어들었다. 대신 침묵이 길어졌다. 그 침묵 속에는 후회와 자책이 뒤섞여 있었다. 정숙 씨는 더 이상 딸을 찾지 않았다. 전화도 하지 않았고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다. 조금은 혼자서 견뎌봐야지. 그 말은 냉정했지만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는 시간은 필요했다. 하루는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글씨체는 낯설지 않았다. 편지 봉투를 열자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야 내가 한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겠어요. 유진 씨가 살아있다면 사과하고 싶어요. 없다면 평생 사죄하며 살게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정숙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 한켠이 무너졌지만 동시에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래.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날 이후 정숙 씨는 매일 아침 며느리의 방에 꽃을 놓았다. 작은 유리병 안에 피어난 하얀 국화 한 송이.
오늘도 편히 있기를.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방 안의 공기는 따뜻해졌고 한때 차가웠던 공간이 이제는 평온했다. 며칠 뒤 민수 씨가 찾아왔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엄마, 유진이 소식 들었어요. 정숙 씨의 눈이 커졌다. 그래. 어디서? 친구한테 연락 왔어요. 지방에서 일 시작했대요. 당분간은 혼자 지내겠다고 괜찮대요. 그 말에 정숙 씨의 손이 떨렸다. 숨이 막힐 만큼 가슴이 벅찼다. 그래, 살아있구나. 잘 버텨줬네. 눈물이 터졌지만 이번 눈물은 아픔이 아니라 안도였다. 그날 밤 정숙 씨는 며느리에게 편지를 썼다. 유진아, 이제 알겠니? 너의 진심이 얼마나 큰 울림이었는지. 이제 내 상처는 조금씩 아물 거야. 그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했지만 이제는 내 손으로 내 세상을 다시 지켜줄게. 편지를 다 쓴 뒤 정숙 씨는 하늘을 바라봤다. 별빛이 잔잔하게 빛났다. 그 빛이 마치 유진 씨의 눈처럼 따뜻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미정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하루하루 조용히 일하며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견뎠다. 정숙 씨는 가끔 멀리서 딸을 바라봤다. 그 얼굴엔 이제 부끄러움 대신 후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엔 유진 씨의 글씨였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저는 아직 완전히 괜찮진 않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보려 해요. 저를 대신해 싸워주셔서 그리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정숙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구나. 그날 밤 하늘은 맑았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다. 봄이 찾아왔다. 긴 겨울이 지나고 집 앞에 매화가 하얗게 피었다. 햇살이 담장 위를 부드럽게 스치며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정숙 씨는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그 향은 묘하게 익숙했다. 마치 유진 씨가 자주 끓여주던 그 향기 같았다. 오랜 시간 싸움과 후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마음 한켠이 조금은 평온했다. 미정 씨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말을 아끼며 천천히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다. 그 변화는 눈에 띄게 빠르진 않았지만 그 어떤 화해보다 진심이었다. 그날 아침 현관 앞에서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봉투엔 익숙한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하늘이 참 예뻐요. 편지를 열자 짧은 문장이 이어졌다. 저 이제 괜찮아요. 지금은 조용히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이젠 제 안에 어머니의 용기만 남아 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숙 씨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잘했어. 그게 가장 큰 복수야. 무너뜨린 말들 위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거.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따뜻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그곳엔 유진 씨의 첫 번째 편지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 웃음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건 다시 피어난 관계의 시작이었으니까. 그날 오후 정숙 씨는 미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엔 같이 밥 먹자. 그 한마디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고마워요. 짧았지만
그 안엔 지난 세월의 후회와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다. 식탁 위에 세 사람의 밥그릇이 놓였다. 빈 자리 하나가 있었지만 누구도 그 자리를 슬퍼하지 않았다. 그 자리는 기억의 자리였고 용서의 자리였다. 정숙 씨는 밥을 한 숟갈 뜨며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창밖엔 저녁 노을이 스며들었다. 붉은 빛이 유리창을 타고 거실로 번졌다. 그 빛이 식탁 위에 국물에 반사되어 마치 금빛처럼 빛났다. 그 순간 정숙 씨는 알았다. 진짜 복수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마음을 되찾고 상처 위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임을. 그날 밤 정숙 씨는 며느리의 사진 앞에 향을 피웠다. 연기가 천천히 하늘로 올랐다. 잘 자라. 유진아, 이제 내가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 말이 공기 속에 섞여 사라질 때 창밖에선 봄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빗소리는 이 집의 모든 상처를 천천히 씻어내렸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따뜻함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건 가족이 다시 시작하는 증거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흔들 수 있다면 용서 또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